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공통점 5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80세 이전에 생을 마감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5가지 공통점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영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만성질환의 관리 소홀입니다. 80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그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암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역시 암과 함께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질병들은 발병 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만성 질환의 하나로 혈당 조절에 실패할 경우 신장병, 신경병증, 실명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느껴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당뇨병 또한 초기에 목마름이나 소변량 증가 등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치료 없이는 병이 점점 깊어져 결국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준수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만성 질환 관리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높은 백신 접종률, 비형 간염, 자궁경 부암 등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만성 질환 조기 사망 위험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에게서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는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서 만성 질환에 대한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80세 이전에 맞이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위험한 생활 습관의 지속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음주,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주범이자 위에 언급된 만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먼저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은 물론이고 췌장염과 같은 다른 소화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므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구 강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등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담배 한 개비가 수많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독성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간 질환과 만성하기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음주와 흡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성인병의 주범입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같은 고열량, 고지방, 고당분 식단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화기 질환이나 특정암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중을 조절하고 근육량을 유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생활 습관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형성된 나쁜 습관이 있다면 늦지 않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 한 갑 피우던 담배를 한 개비 줄이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신건강관리의 부재입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살은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소화불량, 두통, 근육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로 이어져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 삶의 의욕 상실,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하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불안장애 또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며 만성화될 경우 신체적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통계는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남성들은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거나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예방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수사고, 낙상 등 각종 사고는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사고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을 지키고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과속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삼가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역시 무단 횡단 금지, 보행 신호 준수, 보도 통행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거나 반사용품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 사고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단순한 부상을 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대퇴부 골절은 수술 후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므로 폐렴, 욕창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이나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동하며 노년층은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심각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설 현장, 공장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이수하며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초기 증상 무시 및 늦은 대처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괜찮겠지 하며 넘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이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위장 질환이나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어깨나 팔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잦거나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뇌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 보면 병이 너무 진행되어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방법도 복잡해지며 완치율 또한 현저히 낮아집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말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낮은 만성질환 사망률의 요인으로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꼽히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며 다양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과신하거나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때 대처하는 것이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통점들은 결국 예방 가능한 사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에 유의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80세 이전에 찾아올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5가지 공통점들을 숙지하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공통점 5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80세 이전에 생을 마감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5가지 공통점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영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만성질환의 관리 소홀입니다. 80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그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암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역시 암과 함께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질병들은 발병 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만성 질환의 하나로 혈당 조절에 실패할 경우 신장병, 신경병증, 실명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느껴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당뇨병 또한 초기에 목마름이나 소변량 증가 등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치료 없이는 병이 점점 깊어져 결국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준수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만성 질환 관리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높은 백신 접종률, B형 간염, 자궁경 부암 등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만성 질환 조기 사망 위험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에게서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는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서 만성 질환에 대한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80세 이전에 맞이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위험한 생활 습관의 지속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음주,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주범이자 위에 언급된 만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먼저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은 물론이고 췌장염과 같은 다른 소화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므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구 강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등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담배 한 개비가 수많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독성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간 질환과 만성하기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음주와 흡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식습관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성인병의 주범입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같은 고열량, 고지방, 고당분 식단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화기 질환이나 특정암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중을 조절하고 근육량을 유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생활 습관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형성된 나쁜 습관이 있다면 늦지 않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 한 갑 피우던 담배를 한 개비 줄이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신건강관리의 부재입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살은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소화불량,
두통, 근육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로 이어져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 삶의 의욕 상실,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하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불안장애 또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며 만성화될 경우 신체적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통계는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남성들은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거나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예방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수사고, 낙상 등 각종 사고는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사고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을 지키고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과속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삼가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이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역시 무단 횡단 금지, 보행 신호 준수, 보도 통행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거나 반사용품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 사고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단순한 부상을 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대퇴부 골절은 수술 후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므로 폐렴, 욕창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이나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동하며 노년층은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심각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설 현장, 공장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이수하며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번째 공통점은 초기 증상 무시 및 늦은 대처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괜찮겠지 하며 넘기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이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위장 질환이나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어깨나 팔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잦거나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뇌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 보면 병이 너무 진행되어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방법도 복잡해지며 완치율 또한 현저히 낮아집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말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낮은 만성질환 사망률의 요인으로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꼽히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며 다양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과신하거나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때 대처하는 것이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통점들은 결국 예방 가능한 사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에 유의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80세 이전에 찾아올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5가지 공통점들을 숙지하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